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작은 음식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하게만 들리실 수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의 방법도 함께 얻어 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은 설탕보다도 훨씬 더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 숨어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와 달리 회복력이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소에는 문제없어 보이던 특정 음식이 숨은 건강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조용히 스며드는 독처럼 말입니다. 이정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인 그분은 당뇨가 있어서 단 음식은 철저히 피하셨습니다. 케이크는 물론이고 과자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으셨죠. 가족들도 모두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가공햄을 드셨습니다. 달걀 프라이와 함께 먹는 햄 2장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즐거움이었죠. 점심에는 라면에 햄을 넣어 드시고 저녁에도 가끔 햄볶음을 해 드셨습니다. 달콤한 것은 전혀 드시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160을 넘어선 것이었죠. 의사는 뇌졸중 위험이 있다며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가공햄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 때문이었습니다. 햄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첨가물들이 혈관을 더욱 손상시키고 있었죠. 다행히 의사의 조언을 받고 햄을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식사가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대신 구운 두부와 나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압이 140대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30대까지 안정되었습니다.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이처럼 숨은 적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탕만이 아니라 가공식품, 나트륨, 기름진 음식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음식 중에도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의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단 음식만 줄였으니 괜찮다는 안심은 이제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짠 음식은 맛있다는 이유로 쉽게 손이 갑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김치 없이는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힘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짠 음식을 먹어도 몸이 알아서 조절해줬지만 70세가 넘으면 그 능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죠. 이때 짠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고 결국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박순자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5세인 그분은 평생 젓갈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명란젓과 새우젓은 아침마다 빠지지 않는 반찬이었죠. 새하얀 밥에 젓갈 한 숟가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싱거운 음식은 도저히 넘어가지 않으셨거든요. 딸들이 짜게 먹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드셨는데 별 문제 없지 않았냐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182이 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고 고혈압 2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신 박순자님은 젓갈을 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밥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기운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그래서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나트륨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젓갈을 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고춧가루와 참기름으로 양념한 나물을 늘렸습니다. 국물 음식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죠. 2주 정도 지나니 입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밋밋하다고 느끼던 음식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맛으로 느껴졌어요. 한 달 후에는 젓갈을 완전히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140대로 안정되었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지러움과 두통이 사라져서 하루하루가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끔 외식할 때만 조금 짠 음식을 드시고 평소에는 담백한 음식을 즐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 것이죠. 짠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이고 국물 대신 건더기를 먹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치나 젓갈은 작은 접시에 덜어 먹는 습관을 들이시고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킨, 튀김, 기름진 고기를 드신 후 속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입에는 맛있지만 왜 자꾸 소화가 안 될까요? 이런 음식들이 노인 건강에 특히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이와 장이 잘 소화시켜줬지만 70세가 넘으면 그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결과적으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심하면 대장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김동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에 퇴직하신 그분은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느라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맛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치킨을 시켜 드셨습니다. 바삭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고기의 조화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가끔은 돈가스나 생선가스도 해 드시고 삼겹살도 자주 구워 드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조금 더부룩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쓰리고 밤에 눕기만 하면 신트림이 올라왔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응급실로 달려가셨어요. 다행히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위내시경 검사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기름진 음식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나이가 들어 위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음식이 역류하기 쉽다는 것이었죠. 김동현님은 그날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치킨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돈가스 대신 생선구이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삼겹살도 기름을 빼고 구워서 적당량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식사가 즐겁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속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쓰림이 줄어들고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식사량도 늘었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서 기운이 넘치셨어요. 체중도 적정 수준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거의 치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가끔 외식할 때만 기름진 음식을 조금씩 드시고 평소에는 담백한 조리법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튀김을 줄이고 찜이나 구이로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튀김을 드신 날에는 다음 끼니를 반드시 가볍게 드시고
주 1회 이상은 기름기 없는 식단으로 위장 휴식일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한두 잔쯤은 괜찮다거나 건강보조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술을 마셔도 하룻밤 자고 나면 깨끗하게 분해되었지만 7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건강식품이나 단백질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윤철수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세인 그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관절이 아프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각종 건강보조제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오메가3, 멀티비타민, 그리고 단백질 보조제까지 총 5가지를 매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관절 통증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권장량보다 2배 정도 많이 드시기 시작했죠. 또한 저녁마다 소주 한 잔씩은 꼭 드셨습니다. 평생 즐겨온 습관이었고 한 잔 정도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건강보조제도 먹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여기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에 3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즉시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간염 바이러스도 없고 다른 질병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세한 문진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과도한 건강보조제 섭취와 매일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진 간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것이죠. 의사의 강력한 권고로 윤철수님은 모든 건강보조제를 즉시 중단하셨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으셨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던 것들을 끊으면 오히려 몸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되셨거든요. 하지만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재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비타민 D 하나만 선택해서 권장량에 맞춰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관절 통증은 가벼운 운동과 물리치료로 관리하기로 했죠. 술은 아예 끊으시고 대신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차를 드시며 독서를 즐기고 계십니다. 3개월 후에는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절 통증도 규칙적인 운동으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져서 하루하루가 활기차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건강보조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에 더 신경 쓰고 계십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으로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만 의사와 상담 후 최소한으로 보충하고 계시죠. 건강식품은 꼭 필요한 것만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씩만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세요. 술은 가능하다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조금은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단 음식과 패스트푸드입니다. 가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나요? 사실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과 정제당은 혈관, 간, 뇌까지 모두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당뇨, 고지혈증,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죠. 한 번의 섭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축적되어 서서히 건강을 파괴합니다. 정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인 그분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시원한 콜라 한 잔이면 손주들이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분도 함께 드시지 않으셨어요. 손주들만 먹게 하고 본인은 커피 한 잔만 시키셨죠.
하지만 손주들이 할머니도 같이 먹자고 졸라서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손주들이 놀러 오면 자연스럽게 패스트푸드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기도 번거롭고 손주들이 좋아하니까 자주 시켜 드셨죠. 달콤한 탄산음료도 함께 드시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후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정상이던 혈당이 갑자기 140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의사는 당뇨 초기 단계라며 즉시 식이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영자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당뇨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력도 없었고 평소 단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의사는 최근의 식습관 변화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그제서야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햄버거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과 콜라의 엄청난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던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인슐린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정영자님은 패스트푸드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대신 가정식 위주의 식당을 선택하거나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손주들이 아쉬워했지만 할머니가 직접 만든 불고기 햄버거와 고구마 튀김을 더 맛있어 했어요. 콜라 대신 직접 우린 보리차나 과일 주스를 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이 120대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체중도 3kg 정도 줄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뇨 초기 진단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요리하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오히려 더 맛있다는 것을 온 가족이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패스트푸드 대신 가정식을,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손주와 외식할 때는 샐러드나 구운 메뉴를 함께 선택하시고 단 음료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전통차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셨을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린 분들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